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투데이 정유린 기자입니다. 저 오늘도 차두원 모빌리티 연구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번 자리를 바꿨다가 우리가 또 그쵸. 네, 뭘 하던 대로 해야죠. 하던 대로 네. 나중에 한번 또 시도를 한번 네,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보시려고 하시죠? 최근에 모빌리티 판, 자동차 판도가 좀 많이 변하잖아요. 네. 뭐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네. IT 쪽에 이제 우리 테크 자이언트들, 자이언트들이 이제 치고 들어오고 있고 네. 기존에 이제 OEM, 우리 카메이커들은 나름대로 방어를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또 이제 사세를 넓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땅에서 하늘로 날고 있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물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 UMA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그 항공기 제조사들도 뛰어들고 있고요. 네. 좀 전반적인 얘기들 네. 한번 좀 뭐 애플 얘기도 빠질 수는 없겠죠. 물론 네. 애플이 조용하긴 합니다만 네. 그 얘기를 포함해서 한번 좀 전반적인 판 얘기, 네. 판도 얘기를 한번 보시죠.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애플카 관련해가지고 연초에 한번 어깨 안팎이 좀 뜨거웠죠. 네. 수많은 주식들이 막 왔다 갔다 했고 애플은 어제 보니까 네. 뭐 애플도 주식은 아직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미국 주식이 전반적으로 주식 방송은 아닙니다. 네. 좋진 않았지만 마그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애플하고 마그나 협력설이 네. 어제도 이제 해외 뉴스에 좀 나왔고요. 네. 계속 좀 나오고 있어요, 조용히. 네. 근데 확실히 연초보다는 네. 애플카 그때 현대차랑 협력한다. 그렇죠. 이 소식이 나오면서 관심이 엄청 쏠렸었고. 맞아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좀 협상이 조금 물밑으로 가면서 그렇죠. 좀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좀 잠잠해진 것 같고 네, 한데 네. 소장님은 애플카 관련한 소식들이나 이런 거 좀 네. 어떻게 보셨는지 뭐 궁금해요. 애플이 자동차를 만든다 그런 게 하루 이틀은 아니거든요. 타이탄 네. 프로젝트 얘기가 굉장히 나온 지도 오래됐고 잊혀질만 하면 나왔다가 뭐 새로운 사람이 영입되면 또 한번 떴다가 조용했다가 또 몇백 명 해고했다고 또 나왔다가 그리고 이제 실리콘밸리 쪽에서 애플카가 목격이 되면 또 사진이 트위터를 통해서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쫙 나갔다가 그냥 들락달락해요. 그래갖고 또 때가 됐구나 싶으면 나오는데 이번에는 기존보다는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나왔었죠. 특히 네. 이제 국내 자동차 업체를 애플이 컨택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국내 자동차 주식들도 사실은 쫙 올라갔다가 네. 저도 회복을 못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애플이 마그나, 그다음에 폭스콘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애플이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를 한다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게 예전에 마그나, 뭐 BMW 웬만한 업체들하고는 이미 다 컨택을 했던 거죠. 했었고 이제 그 자동차를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떤 네. 방식으로 만들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네. 사실은 자동차 업계를 굉장히 강하게 흔들었었죠. 좀 보니까 당시 업계에서는 네. 그 업계라면 뭐 자동차 완성차 업체도 있고 뭐 다 그렇죠. 다양하겠지만 네.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았다고도 제가 네. 좀 들었는데 네. 그런 건 왜 그런 거예요? 애플의 브랜드 밸류를 사실은 무시는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아이에브리웨어라 그래가지고 네. 뭐 아이폰이라든가 아이팟이라든가 이제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애플 제품을 굉장히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이미 애플은 디자인이나 사용자 경험 이 측면에서 이제 포지셔닝을 해놨고요. 네. 애플 자체도 이제 성장 동력이 떨어졌죠. 애플이 아이폰 3를 필두로 굉장히 뭐 글로벌 시장을 확장을 했고 많은 포션을 차지했지만 삼성전자도 있고요. 네. 이미 스마트폰 업계는 뭐 사실 이렇게 봐도 비슷비슷하잖아요. 이미 그 디자인하고 뭐 폴더블이라든가 롤러블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나왔다는 건 이미 기술은 어느 정도 평준화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제 사용자들 자체도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크게 이제 브랜드 고려를 하지 않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애플은 아이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이에브리띵에 이제 아이카라는 걸 포함을 시켜서 아이 생태계를 굉장히 좀 확장시켜야겠다는 욕심이 분명히 보이고 있고 그 이제 생태계에 아무래도 이제 뭐 테슬라도 있지만 애플도 이제 사용자 그룹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걸 이제 활용을 하고 싶은 욕심이 OEM 업계에서는 없을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이제 브랜드 자체도 굉장히 이제 높게 포지셔닝이 됐기 때문에 네. 기존의 차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애플이 디자인 욕심은 있지만 애플과 협력을 해서 뭔가 괜찮은 제품이 나오면 굉장히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확실히 좀
뭐 애플도 다양한 기업들이랑 좀 얘기를 그렇죠. 해봤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좀 긍정적인 소식이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생각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이제 자율주행차 시장보다는 조금 빠르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로우 레벨의 자율주행 기능과 좀 결합이 되겠지만, 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애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많은 업체들이랑 협상을 벌여왔지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마그나나 폭스콘처럼 그냥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가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네. 기존의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애플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디자인 전권, 그다음에 데이터 전권을 요구를 했대요. 근데 이 부분이 뭐냐면은 네. 자동차의 어떤 브랜드와 아이덴티티를 형성을 하는 것 중에 하나, 네. 그다음에 자동차 업체들이 굉장히 공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디자인이잖아요. 그릴 디자인부터 진짜 인테리어 디자인부터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팩터인데 네. 이거를 애플이 다 해? 그러면은 근데 우리는 뭐가 대지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 마그나 같은 경우도 완성차를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만들기는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마그나 이제 생산 전문 업체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네. 기존의 자동차 업체가 그렇게 만든다 그러면 뭐 쪽팔린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쪽팔림을 감수하기 위해서 네. 감수를 못 하겠다는 게 네. 이제 기존 자동차 업계에 어떻게 보면 애플과 협력을 할 수 없는 가장 커다란 포인트가 되겠고 네. 데이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뭐 자동차 데이터가 뭐 데이터 모네타이제이션 해가지고 자동차의 데이터, 진짜 운전자 상태 데이터부터 운전자와 연관된 이 스마트폰 데이터, 그 다음에 차량 데이터, 이걸 가지고 이제 돈을 만들고 서비스를 하겠다는 게 완성차 업체들의 커다란 앞으로의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인데 애플이 다 가져가? 그러면 이제 애플 유저들은 아이폰 가지고 아이카와 연결해가지고 싹 지금 뭐 테슬라가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들 정보까지 가져가듯이 싹 가져가면 완성차 업체들은 디자인도 못해? 데이터도 없어? 예. 그쵸. 가슴이 아프죠? 네. 근데 네. 저번 애플카 이슈를 보면은 네. 마냥 완성차 업체만 흔들렸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자동차 완성차 업계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완성차 업체들이 수직 계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네. 뭐 이제 다음 회나 뭐 조만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부품이 한 70%밖에는 기존 내연기관에 있던 거에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력 이슈가 있는데 네. 또 이제 애플이 하게 되면 애플만의 또 생산 표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걸 또 맞춰야 되니까 인력 훈련도 해야 되고요. 근데 부품도 이제 뭐 애플 쓰자는 것은 맞춰줘야 되니까 굉장히 많이 그 판이 흔들릴 수가 있죠. 그러면 좀 완성차 업체의 판을 흔드는 기업들은 네. 어디랑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애플이 처음은 아니죠. 네. 실제로 판을 세게 처음에 흔들었던 건 우버하고 웨이모죠. 우버가 이제 2012년에 설립됐고 네. 정말 과감하게 전 세계의 그 우버 X라는 이제 그들의 네. 일반인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모델을 가지고 이제 전 세계로 확 퍼졌다가 우리 또 손정희 회장님이 한번 또 정리를 해주시면서 지금 북미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네.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뭐 UT 해가지고 SK텔레콤에서 분사한 티모빌리티하고 이제 같이 서비스를 서울부터 하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이들이 들어서면서 이제 뭐 공유 경제다 아니다 이제 굉장히 말은 많지만 네. 우버가 생기면서 디디 주식이 생기고 99 브라질, 올라 인도 이런 식으로 이제 판이 나누면서 그들이 이제 그 나라의 택시 시장과 그 다음에 라이드 쉐어링 쪽을 잡게 되면서 네. 완성차 업체들이 굉장히 흔들렸죠. 왜냐하면 차량 판매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또 요구하는 어떤 차량 스펙을 좀 맞춰주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이제 그들에게 투자를 했고, 완성차 업체들은, 이렇게 되면 저 판이 굉장히 커지면 우리는 더 위태로워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네. 굉장히 이제 그들의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조금 이제 그쪽은, 공유 쪽은 좀 이제 사그라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글의 웨이모, 저희 얘기할 때는 이제 많이 나오지만, 네. 2015년도에 파이어플라이라는 이렇게 막 기억나실 거예요. 동그란 딱정벌레 같은 차를 내놨었죠. 네. 그리고 이제 시험운행 하는데, 이제 앞을 못 보시는 분이라든가, 이제 어린아이하고 부모라든가, 이렇게 교통약자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분들, 노인분들, 네. 그분들을
이제 그걸 타고 이동하시는 영상을 전 세계 공개하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돈 많은 구글이 자동차도 만드는 게 아니냐 되게 시끄러웠었는데 네. 50대 딱 만들고 안 만든다 그랬어요. 왜요? 일단은 네. 그 자동차를 만든다는 게 네.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으로 만들기는 쉽지만 이걸 솔직히 팔려면은 네. AS만 있어야죠. 아. 부품 공급만 있어야죠. 네. 차량을 만약에 이제 대륙별로 팔게 되면 대륙별로 거점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영업망이 있어야죠. 물론 이제 영업 인터넷을 많이 하지만 그거를 가지고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웨이모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쨌든 자율주행 쪽을 계속 잘하고 있고 네. 나비가트 리서치 4월에 나비가트 리서치라는 데서 이제 그 자율주행 잘하는데 순위를 꼭 발표를 해요. 네. 4월에 한번 얘기하시죠 그거. 네. 네. 이제 거기서 1, 2위를 계속하는 게 웨이모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성차업체들이 굉장히 자극을 받았고 저들에 의해서 이제 그 자율주행 쪽에 굉장히 세게 뛰어들고 우버에 의해서 이제 쉐어링 쪽에 뛰어들게 됐었죠. 하지만 이제 메이븐, GM의 메이븐이라는 이제 업체가 있었어요. 자기네 자회사고 쉐어링 쪽으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제 GM은 그 회사를 문을 닫았고요. 좀 정리가 되고 있고 네. 자율주행 쪽은 웨이모 같은 경우는 라이센싱 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기네 기술들은 센서 쪽하고 그렇게 가면서 정리가 되고 네. 있죠. 그러면서 저 두 개에 의해서 애플이 또 그냥 판을 다다다다 흔들어놨죠. 확실히 핫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긴 해요, 애플이. 아이폰 쓰세요? 네. 저는 네. 아이폰 계속 써왔어가지고. 네. 저는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는데요. 네네네. 아무래도 핫할 수밖에 없고, 네. 특히 이제, 주변에도 보면은 이제 청소년층? 이제 학생들, 중고등학생들도 그렇고, 아이폰 요즘은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게 또 이 아이폰 이제 사용하시는 비율을 보면 아무래도 젊은 층이 많고, 네, 그다음에 여성분들의 비율이 높아요. 네.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한데 네. 결코 줄어드는 프로덕트는 아니니까 네. 아이카가 나오게 되면 저희 애 네. 예를 들면 아이폰 쓰고 네. 아이패드 쓰고 네. PC는 안 써요. 네. PC는 안 쓰고 나중에 지금은 테슬라를 위시하고 있지만 나중에 진짜 아이카가 나오면 아이카를 사달라 그러려나요? 자기가 알아서 사겠죠? 네, 렌트를 하든가. 네. 네,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는 봐요. 그 생태계를 이용하게 되는 이용자 기반이 있어서 확실히. 첫 번째는 이제 간지죠, 얘네들은. 네, 저희 아이 참고로 고이입니다. 고이인데요. 나름 간지나는 거 좋아하는 세대고, 그 세대에 접했던 어떤 첫 사용자 경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폰들을 번갈아 쓰고 이제 중국 폰들도 써봤는데, 네.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자판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미세한 건데, 같은 자판 방식을 쓴다 그래도 이게 프로덕트마다 달라요, 느낌이. 아마 한 가지만 썼어요. 네. 그쵸. 네. 그게 굉장히 달라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처음에 이제 락큐 내면은 벗어나기 굉장히 힘들죠. 맞아요. 네. 그러면은 우버랑 웨이모 얘기를 조금 해봤는데. 네. 그 세 개가 지금 많이 흔들고 있고요. 네. 또 있죠. 중국은 지금 디디 출신에서 차를 내놨어요. 그리고 많이 보도되지는 않았는데 국내에서 네. 안 되는 영어로 검색을 쫙 해봤더니 네. 해치백 전기차를 내놨습니다. 그건 뭐예요? 해치백 전기? 네, 저기 보시는 뒤가 이렇게 조금 공간이 여유있고 높은 차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거 시판 차량은 아니에요. 공유용 차량이고요. 네. 2018년도에 디디 출신이 어떤 발표를 했냐면 자동차 엔지니어들을 구인을 했어요. 구인을 하고 우리는 네. 공유에 최적화된 차량을 내놓겠다. 선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2년 만에 차가 나왔죠. 근데 디디 출신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가 5억 5천만이에요. 중국이 넓긴 넓죠. 맞네요. 네. 진짜. 저도 이제 중국에 가면 디디 출신밖에 안 쓰는데 네. 잘 잡혀요. 그리고 운전자가 3,100만 명. 어마어마하죠. 네. 그리고 이제 매년 100억 회 이상의 서비스.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스케일이 달라요. 지금, 스케일이 달라요. 네. 코로나 때문에 좀 줄긴 줄었을 것 같은데. 네. 그들에게 얻은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차량을 설계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차량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한 거고, 그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이제 차선 이탈 방지, 자동, 제동, 그 고양자 충돌 경고 시스템들을 포함을 해서 이제 운전자라든가 이제 그 탑승자들의 안전을 굉장히 좀 담보를 했고, 그다음에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뒷자리에 이게 후방 디스플레이 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아마 서울에 계신 분들은 요즘 가끔 택시를 타시면 보실 수 있어요. 모 업체 거는 아예 조작은 안 되고 광고판처럼 광고만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현대차에서도 시범 서비스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후방 이 디스플레이가 게임도 할 수 있고, 나쁘지가 않아요, 반응이. 제가 듣기로는. 근데 이제 저기도 2개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그 승객을 위한 서비스를 한다라고 있고, 제가 이제 정말 무서웠던 건 뭐냐면, 그 주행 안전을 위해서 운전자가, DDCC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는지 안 잡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운전을 강조를 한 거죠. 저게 우리나라에서 불법인지 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운전자를 계속 저렇게 모니터링 하는 게, 택시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슈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런 어떤 디자인도 있지만, 일단은 내구성이 강하죠. 택시 같은 경우는 계속 달려야 되니까 일반 차량으로 저렇게 달리면은 이제 부품 교체 주기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빨라지고 고장이 발생하기 쉽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부분이 있고, DDCC이 이제 비아드 그룹 중국 회사죠. 거기하고 이제 이번에 해놓고 내놨는데, 거기랑만 제휴를 한 게 아니라 폭스바겐이나 베이징 자동차 그룹하고도 제휴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목적 차량 기반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공유를 위한 특수 목적을 가진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제품들을 계속 좀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해가지고, 아까 저희가 이제 애플카 얘기를 했잖아요. 비슷한 현상이죠, 사실. 그쵸. 목적에 맞게 차량을 설계를 던져주면 업체에서는 그걸 만든다. 물론 이제 조인트 벤처 형태로 이제 만들긴 했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 확산이 된다면 정말 완성차 업체들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모 자동차 업체 분들에게 옛날에 막 우버 이런 게 확산이 될 때 서비스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때가 이제 모빌리티로 넘어갈 단계였거든요. 안 그러면 정말 깡통차만 납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자존심 문제죠. 엄청 자존심이 걸려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기에 납품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차에 모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디자인한 거 그대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 브랜드를 뭘 붙이겠어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주문하는데 붙일 확률이 높잖아요. 크나큰 손실이죠. 직원분들 사기도 달라지고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제 웨이모랑 우버랑 디디치싱 얘기를 해주셨는데, 디디치싱 애플카도 앞에 해주셨고, 제가 봤을 땐 또 핫한 기업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어딘지는 다들 짐작을 하시겠지만 테슬라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테슬라는 어떤가요? 요즘 제가 요즘 주식이 이제 한참 떨어지다가 좀 조금 올랐어요. 한 이틀 동안 올랐는데, 이제 떨어질 때 많이 신문 기사에 나온 게 뭐냐면, 많은 업체들이 전기차를 내놓기 시작을 하면서 테슬라가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전기차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그 디젤 게이트도 있었고, 이제는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자기네가 완전히 휘어잡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GM, 포드, 지금 전기차 업체로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하겠다고 난리가 났거든요. 이제 많은 이제 컨설팅 업체나 이쪽에서 예측하는 건 뭐냐면, 2035년이 되면, 그쯤에는 전기차와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차의 비율이 똑같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그때부터는 전기차만 쓰겠다고 선언한 국가들도 이미 되게 많죠. 넷제로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가 지금 이렇고 저렇고 얘기는 많은데, 어쨌든 테슬라는 굉장히 전기차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죠. 앞에 대형 디스플레이 있죠. 그 다음에 OTA,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죠. 조금 더 지나봐야겠지만 완전 자율주행 이제 얼리 커스터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4월부터는 그걸 또 구독 모델로 한다 그러죠. 거기 대장님이 이제 하도
이거저거 빵빵빵 터뜨리시니까 뭐 블록체인도 좀 한번 터뜨리셨죠. 그것도 말 많았죠. 하나씩 여러 가지 네. 한다고 우주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험도 출시를 하죠. 네. 보험도 출시를 했죠. 보험도 네. 출시를 하면서 지금 뭐 로보택시, P2P, 그 다음에 25,000달러짜리 저가형 전기차. 왜냐하면 전기차가 아무래도 좀 비싸기 때문에 네. 뭐 보조금을 받기는 하지만 저가 시장을 사실은 좀 선점을 해야 그 포션을 높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저쪽 이제 저가차 쪽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가 계속 1위를 달릴 것이냐. 지금 세계 판매량 1위니까. 네, 폭스바겐, GM 2, 3위 달리고 있는데 이게 엎어질 거냐. 아, 현대차도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은 우리의 관심사죠. 폭스바겐 주식도 좀 오르고 있어요. 확 떨어졌다가. 근데 주식이랑은 정말 떼놓고 볼 수가 없는. 뭐 제가 애널리스트가 아니라서 네. 그쪽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네. 좀 같이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조금씩 솔직히 한두 주식이 모빌리티주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그걸 가짐으로써 그 회사에 관심을 계속 가지고 그쵸. 있게 되더라고요. 네, 보게 되죠. 네, 네, 뭐 비록 그냥 뭐 이렇게 과자 한 봉지값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지만 네, 그것도 이제 가슴이 철렁철렁하죠. 그쵸. 네. 네. 그리고 또 테슬라를 쫓아가는 뭐 중국의 니오 샤오펑, 리오토, 그다음에 네. 뭐 최근에 출시를 했죠. 뭐 미국의 루시드, 모터스, 그다음에 리비안, 뭐 많은 업체들이 지금 또 쫓아가고 있어가지고 네. 테슬라의 후예들이 성공할지, 우버의 후예들로 디디 주식, 9to9, 올라 이런 업체들이 나와서 사실은 이제 글로벌 시장을 자기네 지역을 딱 잡았거든요. 네. 그런 후예들이 또 성공할지도 사실은 하나의 관심 포인트이기도 하죠. 네. 이제 다시 그러면은 애플카 이슈로 조금 더 돌아가서 예. 네. 완성차 업체들의 모빌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멋진 단어예요. 네. 네.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이게 말씀해주신 대로 좀 완성차 업체들도 종합 모빌리티 기업으로 좀 거듭나려는 포부들을 많이 밝혔는데 그렇죠. 현대차가 마지막으로 밝혔고 네. 모든 업체들이 지금 이제 모빌리티,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하고 서비스 쪽으로 네. 하겠다고 많이 밝혔죠. 네. 이렇게 좀 완성차 업체들이 모빌리티 기업으로 가려는 이유가 정확히 좀 뭔가 배경이나 그런 게 있나요? 생존이죠. 그쵸. 네. 기업은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음.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100년 넘은 업체들도 많고 우리나라는 뭐 비록 늦게 시작을 했지만 네. 이 국가에서도 결코 버릴 수 없는 산업이에요. 고용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직 계열화 혹은 부품 서플라이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 자동차 업계가 흔들리면 국가 경제가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메이저 산업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놓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자동차 시장을 흔들다 보니 생존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GM의 뭐 메이븐이라는 회사도 말씀드렸지만 네. 뭐 그 쉐어링 쪽에서도 뛰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뛰어드는 게 에너지 쪽으로 뛰어들기도 하죠. 그 테슬라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 테슬라가 2016년도에 자기네 회사의 모토를 바꿨어요. 기존에는 세계의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자기네 목표였는데 네. 이제는 세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기여하는 게 자기네 목적으로 바꿨는데 네. 더 재밌는 건 재밌다기보다는 좀 마칭을 해야 되는 게 도요타거든요. 네. 도요타가 이제 1월 29일 날 네. 올해 제네시스라는 이벤트를 했거든요. 네. 현대차 제네시스는 아니고요. 네. 기존에 이제 자율주행을 개발하던 담당 그 조직이 TRI, AD라고 도요타 리서치 인스티튜트 해가지고 어드밴스 디벨롭 그룹이 네. 있었어요. 네. 일본에 있고 그다음에 실리콘밸리에 있었는데 이걸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걸 이름을 바꿔가지고 네. 오븐 플랜트라고 바꿔가지고 네. 작년 CES에서 그들이 굉장히 관심을 받았던 게 우분시티였잖아요. 그 후지산 밑에 기슭에 모든 게 다 수소로 돌아가고 대중교통 필요 없이 이팔렛 같은 자율주행과 로봇 스마트 팩토리로 그 도시가 운영되는 하나의 컨셉을 내놨어요. 여기는 수소로. 지금
테슬라는 전기로. 그래가지고 하나의 이제 중요한 실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실험이고 뭐 이들은 어쨌든 후지산 기술계 기존에 이제 그 원래 도요타가 방직 회사였죠. 그러니까 175에이커 규모의 그 옛날에 방직 공장 부지에 건설을 하고 새로운 실험 공간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완성차 업체들도 모빌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을 말씀하셨지만 그 시기에 직면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완성차계를 흔들었던 뭐 우버라든가 웨이모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들도 경쟁 상대로 이제는 떠오른 게 아니라 그냥 경쟁 상대가 된 거죠. 맞아요. 그냥 완성차 업체 뭐 LG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니도 지금 차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완성차 업체가 냉장고를 하고 TV를 만들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전동화가 되면서 역으로 이제 전자제품 만드는 업체들이 다 자동차 한다고 뛰어드니까 언젠가는 정리가 되겠지만 메이저 그룹들로 그 상황에 이제 직면을 하게 된 거죠. 참 다이나믹한 시장이고 이게 한 100년 만에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관심만 있다면 복받은 세대예요. 지금까지는 좀 약간 글로벌한 관점에서 전 세계 시장에서 활동하는 좀 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는 그럼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뭐 LG겠죠. 저도 이제 뭐 LG 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몇 년 전부터 했었어요. 그냥 완성차 전기차 만드시죠. 라고 했는데 이제 뭐 그분들은 어떻게 이제 대답을 사실은 뭐 대답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이제 여쭤봤고 당연히 대답을 못 받았는데 이제 마그나 인터내셔널하고 이제 조인트 벤처를 세우면서 기존에 이제 부품도 충분히 생산을 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뭐 LG에서 만들든 마그나에서 만들든 간에 충분히 이제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그만한 자동차 회사들도 조금씩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다른 섹터일 수도 있는데 아마 미국 그 미드 뭐 저 그런 거 이제 많이 보는데 보면은 이렇게 러스밸리라 그래가지고 기존의 차들을 전기차로 개조를 한다든가 기존의 그 어떤 우리 골동품 같은 차들을 새로 이제 살려내서 판다든가 이제 이런 산업이 이제 우리나라는 좀 규제 때문에 막혀 있는데 그런 업종까지 추가가 된다면 자동차 시장은 좀 더 활성화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도 글로벌한 시장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한국도 서울은 이미 인구 1000만 이상의 메가시티예요. 굉장히 세계에서도 유명한. 저희만 싫어하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우리도 이런 글로벌 판에서 뛰어노는 기업들이랑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좀 이런 경쟁에서 좀 염두를 해둘 만한 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한국의 시장은 생각보다 작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우리나라 국토도 좋고 사실은 인구도 어떻게 보면은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시장이 작다는 좀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장이 작다 보니까 아이폰 자체도 사실은 좀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쵸. 그런 좀 서러움이 있기는 해요. 글로벌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게 뭐 구매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는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좀 해소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단순히 뭐 자동차 관련 기술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그렇죠? 클라우드, 뭐 인터넷 이런 거의 모든 그 IT 기술들이 지금 융합되는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5G 빼고는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들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그래 얘네들이 지금은 하나의 그 모빌리티 산업의 하나의 기반 기술인데 기반 기술이 받쳐주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의 완벽한 프로덕트가 나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좀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자율주행 혁신산업이라는 1조가 넘는 산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T 쪽 같은 경우도 뭐 데이터, 램 사업부터 해고 굉장히 많은 쪽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모빌리티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혁신적인 기술은 이제 대기업에서도 나오지만 분명히 스타트업 쪽에서도 나오거든요. 근데 스타트업 생태계가 우리나라 굉장히 약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스타트업, 모빌리티 하면 이제 규제 쪽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많은 이제 교통수단을 타고 다니시고 모빌리티 업체들도 만나시고 인터뷰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새롭다는 서비스 모델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다른 글로벌 기업이랑 비교를 해외라든가 비교를 하면 그렇게 완전 같은 회사에서 비교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크죠. 아무래도 규제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비스들이 굉장히 이제 그냥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해요. 제가 지금 이 촬영하기 전에 이제 공무원분들이나 업체분들하고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 줌 회의를 굉장히 길게 했었는데 어느 시니어 교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셨어요. 뭐 누군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담당 공무원한테 우리나라 우버가 왜 안 되냐. 얘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실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국가마다 이제 교통 환경이 다르고 그 다음에 뭐 대중교통이 잘 깔렸냐 안 깔렸냐가 다르고 기존의 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이제 탄탄하게 붙여져 있느냐, 제도가 얼마나 촘촘하게 잘 돼 있느냐 이런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우버가 안 되는 건 뭐 불법이라고 판결해 놨습니다만 그렇지만 좀 더 그러면은 뭔가 좀 새로운 모델이 없을까. 서비스 모델이 너무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업분들도 저도 이제 미팅하고 자문하다 보면 법 해석하기 되게 바빠요. 그러니까 모든 서비스를 하기 전에 물론 규제 샌드박스가 있지만 서비스를 해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특히 법 해석부터 해야 되니까 서비스도 늦어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뭐 기존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쓰고 적응을 하면 되는데 그게 맞나요? 어떠세요? 이용자 관점에서는 조금 더 뭔가 좀 새로운 거, 그 다음에 이 편의성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거든요. 인간의 편의성의 욕구는 한도 끝도 없고 그거를 이제 맞춰주는 게 인간의 욕구를 맞춰주는 게 사실 기업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이제 접점을 찾기 굉장히 힘든 환경이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환경이 좀 진화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에서 지금 뭐 EGMP 나오고 아이오닉 5 나오고 신차들이 출시되고 있고 정부도 지금 그린위를 통해서 인프라 확충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서로 이렇게 굉장히 좀 뭐라 그러죠?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톱니바퀴 굴러가듯이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서 좀 잘 진행돼야 결국은 성공을 하지. 예를 들어서 뭐 따로 논다. 그러면은 뭐 도마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새로운 것 좀 보고 싶어요. 그 모빌리티 판도를 얘기하다가 국내 상황 이야기하다 보니 여기까지 뭐 국내 상황 얘기하다 보면 밤도 새고요. 그럼 이제 약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다시 원래 본 이슈가 애플카 이슈였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좀 애플카가 역시 아직도 협상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분위기 같은데 잘 될까요? 너무 원론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오늘 도요타 회장님이 말씀을 하셨죠. 애플이 우리만큼 차를 만들려면 40년이 걸린다. 뭐 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도요타답은 얘기라고 저는 봐요. 저도 도요타랑 같이 일을 해봤지만 굉장히 꼼꼼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 노하우들을 중시를 하고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얘기하는 건 사실은 그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전기차 같은 경우를 이제 휠 위에 있는 뭐 아이폰이다, 스마트폰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기존에 이제 완성차 섹터에 계시던 분들은 무조건 안전이에요. 안전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뿌리 잡고 있거든요. 저도 좀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들의 생산량을 쫓아가려면 이제 저 정도 걸릴 거다. 생산망, 판매망, 서비스망, 모든 걸 구축하려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애플이 전략을 달리해서 굳이 뭐 전 세계로 나갈 필요 없고, 테슬라 시장, 잘 사는 시장을 중심으로 전기차를 가겠다. 라고 그러면 이제 전략은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13년 만에 글로벌 시장에 쫙 퍼졌잖아요. 전 세계에 저 정도 물량은 아니지만 그 시간에 전기차 전 세계 1위를 달성을 했잖아요. 그만큼 이제 쇼컷으로 올 수 있었고 그 배경에는 전기차라는 특성, 부품이 적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전 세계 기과들이 밀어주고 있다는 점 등등이 있는데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정말 뭐 파트너를 뭐 그 내부 사정이야 모르겠지만 잘 만난다면 네. 저는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연초에 애플카 이슈 네. 바탕으로 모빌리티 판도 얘기하면서 국내 시장 얘기까지 많은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